안녕하세요. 홍선표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과 유럽으로까지 확산됐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큰 경제 위기와 어쩌면 공황까지 올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큰 위기 당시에 오히려 큰 돈을 벌었던 한 명의 투자자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레이 달리오 브릿지워터 창업자인데요.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다른 대형 투자기관들이 모두 수십 %의 손실을 보면서 막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을 때 오히려 거의 홀로 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이 레이 달리오가 그 같은 큰 위기 때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진짜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러도 거의 손색이 없을 만한 분이고, 이분이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 거는 1975년도에 방 2개짜리 자기 집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되게 작은, 진짜 보잘것없던 회사를 40년 만에 200조 원의 투자금을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헤지펀드로 키워낸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를 일궜는데요. 미국 경제 매체인 포브스가 2018년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레이 달리오의 재산은 17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3조 원으로 전 세계 67위의 부자로 뽑혔습니다. 전 세계 67위의 부자면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특히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쌓아왔던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이분이 월스트리트라든지 그런 투자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긴 하셨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지금처럼 유명하시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유명하시진 않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1년 전, 그러니까 2007년에 레이 달리오가 이분이 앞으로 곧 큰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투자 전략을 그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싹 바꿨거든요. 브릿지워터의 그 투자 전략을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싹 바꿨는데 남들이 전혀 모르던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먼저 움직인 결과는 엄청난 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쓰나미가 전 세계를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릿지워터가 2008년에 거뒀던 수익률이 무려 14%입니다. 14%라는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지만 이걸 다른 회사들이 거뒀던 수익률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그 잘났다는 그 엄청난 대형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마이너스 30% 이상의 그 손실을 봤습니다. 마이너스 30%를 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형 투자기관과 비교하면은 이쪽은 거의 50%포인트나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성과를 거두면서 어떻게 브릿지워터가, 레이 달리오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 이렇게 막 사람들 관심이 쏠렸고,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거의 지금처럼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에 이분이 쓰신 이 원칙이라는 책이 출간됐고요. 근데 이 원칙은 경제나 금융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과 일상생활, 그리고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고, 이 본격적으로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다룬 책은 올해, 우리나라에는 이제 2020년 올해 나왔는데, 이 금융위기 템플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읽고 제가 그 내용을 종합해서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40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원칙은 내가 옳다고 믿지 말고 내가 옳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항상 질문을 던져라. 자신을 의심하라. 바로 이렇게 항상 자신을 의심하는 태도야말로 레이 달리오를 오늘날과 같은 굉장히 거대한 투자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레이 달리오 이분이 2008년 금융위기도 오히려 큰 돈을 버시고 굉장히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진짜 거물급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의 전설이라고.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닙니다. 사실 이분을 보면은
이분을 보면은 사업 초기에 굉장히 큰 실패를 많이 거두시는데요. 이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원칙은 그 같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경험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회사를 차리기 전, 그러니까 하버드 경영전문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증권사에서 일했던 24살 무렵에, 그러니까 24살부터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증권사에서 일했던 건데요. 그는 처음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증권사에서 일하던 그 초반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런 손해, 이런 손실에 큰 쓰라림을 남긴 투자 상품은 뭐 어떤 건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거의 뭐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실 텐데, 이분에게 이렇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준 그런 투자 상품은 바로 삼겹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삼겹살인데요. 보면은 증권사 직원이 삼겹살 때문에 손해볼 일이 뭐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증권사에서 근무할 당시, 그리고 브릿지워터를 창업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그가 주로 투자했던 상품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축산물, 대두와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선물 상품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말하는 선물이란 건 어떤 거냐면,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주로 이제 축산물이나 아니면 원유 같은 에너지, 아니면 각종 이제 광석, 금속 그런 거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1970년대 초반에 시카고 상품 시장에서 삼겹살 선물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품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삼겹살 가격이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날이 며칠 연속으로 반복된 것이죠. 그는 헤지펀드 시장의 마법사들이란 책에서 그 당시 느꼈던 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습니다. 시카고 상품 시장에서의 경험은 잘못된 판단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증대시켰고, 한 건의 투자나 심지어 여러 건의 투자 결정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큰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치면은 주식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내가 산 주식이 계속 하한가, 지금은 이제 한국은 하한가가 30%인데 주식시장에 하루에 30%씩, 예로 드는 겁니다. 30%씩 며칠 연속으로 계속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한가를 며칠 연속으로 계속 맞으면은 엄청나게 돈을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레이 달리오는 이미 1970년 초반에 자기가 이제 창업하기 전에 증권사 직원일 때부터 이렇게 아주 큰 손실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사실을 알았던 건데요. 그런데 레이 달리오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린 투자 결정의 3분의 1은 틀렸다. 이렇게 굉장한 그 투자의 전설조차도 자신의 투자 결정 중에서 3분의 1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항상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단한 투자자인데도 3분의 1은 항상 틀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나의 얘기만을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데, 근데 사실 아까 그 시카고 삼겹살 그거는 굉장히 작은 실패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레이 달리오가 가장 크게 실패했던 거는 1982년도인데요. 이때는 레이 달리오가 회사를 창업한 지 한 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75년도에 창업했으니까 8년째가 될 텐데, 이때는 어느 정도의 큰 손해를 봤냐면, 그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8년 동안 회사를 열심히 키워왔는데, 잘못된 판단에 베팅, 자신의 거의 전 재산, 자신과 회사의 모든 자본을 잘못된 판단에 베팅을 하면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투자한 결과 레이 달리오는 그 이전 8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동료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형편까지 내몰려 모든 직원을 내몰려야 했고, 생활비가 없어 아버지에게 4,000달러를 빌리고, 그리고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의 잘못된 투자 결정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거에 잘못된 투자를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멕시코가
미국 은행들한테 그 빌린 돈을 우린 갚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걸 이제 뭐 디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디폴트를 선언했고 그 당시 분위기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은행한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불렸던 그런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모두 멕시코를 따라서 이렇게 디폴트 선언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은행들이 이 빌려준 돈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은행 중에서 이제 파산하는 데가 생기고 은행이 파산하면 연쇄적으로 이제 뭐 다른 이제 회사도 문을 닫을 수 있고 다른 은행도 문을 닫을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도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 상황을 보고 82년도에 미국 경제가 엄청 나빠질 거다. 엄청난 불황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레이 달리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불황이 찾아오기는커녕 경제가 엄청 82년도, 83년도 그 무렵에 경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주식시장 역시 엄청나게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 경제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까지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베팅을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경제가 엄청 좋아지니까 이쪽은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폭삭 망한 건데 그는 그 아까 82년도 얘기를 보면은 그는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거의 뭐 망할 지경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삼겹살 경험에서도 이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 내 판단을 항상 믿으면 안 된다. 이거를 느꼈지만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니까 잠깐 느꼈고 실제로 자기 비즈니스를 해갖고 8년 동안 키웠는데 잘못된 결정 한 번으로 해갖고 사업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나는 옳다는 맹목적인 자신감을 버리고 내가 옳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용했던 근거들은 정말 믿을 만한 걸까? 이렇게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겸손함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 걸 1982년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물론 다시 또 이제 열심히 해갖고 다시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해갖고 다시 이제 또 브리지 워터를 재건을 하셨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유명한 투자의 전설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옳다고 항상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가 옳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태도가 레이 달리오가 이제 말하는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자질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비결. 두 번째 비결은 이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패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두 번째 교훈도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역사에서 답을 찾아라. 이게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그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인데 앞서 이렇게 그 1982년도에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갖고 엄청나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한 걸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던 것도 바로 이 같은 큰 실패를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자신이 시장의 움직임을 정반대로 예측하고 거기에 무모하게 베팅했던 건 그 이전에 비슷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한 해법을 내놨고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란 걸 깨달았던 건데요. 아까 그 멕시코 디폴트선 같은 위기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 미국 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은 그 같은 위기를 잘 해결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 달리오가 이 같은 과거의 사례를 잘 알고 있었다면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이 정도 위기는 막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과 이제 회사의 전 재산을 그렇게 미국 경제가 불황할 거라는 거에다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이제 그런 과거에 그런 해법이 있었다는 걸 몰랐으니까 과거 사례에서 못하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디폴트 선언이라는 멕시코의 디폴트 선언에는 이 위기가 엄청 크게 보이니까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과거에 내가 사례를 공부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나한테 불리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건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렇게 투자자분들 책을 좀 많이 보는데 이 캠 피셔라는 분도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뭐 레이 달리오급은 아니지만 근데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분도 거의 뭐 세계 500위 부자, 세계 500위 부자 안에 드는 분인데 아버지도 이제 필립 피셔라고 엄청 유명한 투자자분이신데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이분의 책에서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의 금융위기의 역사, 경제위기의 역사를 모르면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기가 터지면은 그 위기가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위기 중에서 가장 큰 것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뭐 세상 망할 것처럼 하는데 사실 쭉쭉 그게 보면은 금융위기란 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 분야니까 금융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름 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적절한 해법이 내놔서 해결을 해왔고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융이 형성되어 있는 거겠죠. 그랬는데 그거를 모르고 나면은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 나면은 다른 전혀 이게 막 너무 절망감에 휩싸인 나머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절대 투자에서 이길 수 없다. 이 캠피셔 이분도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막 레이 달리오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대한 위기가 닥치면 그런 위기가 역사상 처음 찾아온 것처럼 패닝에 빠지지만 찬찬히 역사를 살펴보면 그 정도의 위기는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고 그에 대한 해법도 이미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일어난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게 레이 달리오의 생각입니다. 역사 속에서 숱하게 나타났던 경제금융위기를 유형별로 정리한 뒤 그 당시에 효과적이었던 대응책을 잘 익혀두면 어떤 위험이 찾아오더라도 침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와 그에 대한 해법을 유형화해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생각은 자신이 40년 동안 투자와 사업을 해오면서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각각의 유형에 맞는 최선의 선택, 즉 원칙을 마련해 두는 데까지 이어집니다.